안녕하세요. 아빠가 알려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지수법칙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지수법칙 1번과 2번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 질문입니다. 지수법칙이 무엇이고 지수법칙은 왜 공부할까요? 이건데요. 우리 친구들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식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식에 대한 공부를 할 텐데 이 식 역시나 우리가 뭘 자유롭게 해야 되냐면 덧셈과 뺄셈과 곱셈과 나눗셈을 우리가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우리 이 지수 법칙이 어디에 쓰이느냐? 첫 번째, 어떤 식에 덧셈과 뺄셈을 앞으로 하시게 되면 뭘 이용해서 우리는 식의 덧셈과 뺄셈을 계산을 하냐? 동류항을 이용해서 우리는 계산을 할 겁니다. 아하, 식의 덧셈과 뺄셈은 동류항을 계산한다라는 것. 두 번째, 그렇다면 식의 곱셈과 나눗셈은 기본적으로 뭘 이용해서 할 것이냐?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게 될 지수 법칙을 이용한다라는 걸 우리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수 법칙은 식의 뭐랑 뭘 하기 위해서 곱셈과 나눗셈을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이유다. 식의 덧셈과 뺄셈은 지수법칙이 아니라 동류항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동류항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지수법칙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지수법칙, 지수 어디서 들어보셨죠? 어디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같은 문자나 수,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세 번 곱할 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공부합니다. 그쵸?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거듭 제곱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데 이때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밑이라고 하고요. 위에 있는 이 수를 뭐라고 합니까? 이 수를 우리는 지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할 때는 이 지수에 관련된 법칙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거 하는 것이고요. 이 지수 법칙이 총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몇 번과 몇 번, 1번과 2번에 대해서 오늘 공부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지수 법칙 1은 무엇일까요? 지수 법칙 1은 이와 같은 거듭 제곱을 계산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법칙입니다. 잘 보시면요. a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이야. 무엇일까요? 일단 밑이 똑같죠. 밑이 a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a를 몇 번 곱했습니까? 2번 곱했죠. 하나는 a를 몇 번 곱했습니까? 3번 곱했죠. 이걸 다시 곱셈을 했네요. 즉 a를 2번 곱한 식에다가 a를 3번 곱한 식을 곱하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건데, 자, 이걸 좀 풀어서 볼게요. 첫 번째 a 제곱은 a 곱하기 a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오케이. 자, 뒤에 있는 a 세제곱 역시나 a 곱하기 a 곱하기 a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자, 그쵸? 자, 이번에는 이 가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이와 같이 쓸 수 있죠. 잘 보시면 a를 몇 번 곱한 겁니까? 5번 곱한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지수 5라고 하는 걸 잘 보시면 처음에 주어진 a의 제곱의 지수 2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진 a의 세제곱의 지수 3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어떻습니까? 5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2하고 3을 더해서 구했겠죠. 이런 겁니다. 어떤 밑이 같은, 첫 번째, 밑이 같다. 밑이 같은 거듭 제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밑이 같은 거듭 제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두 번째, 미치 같은 이 거듭 제곱에 뭘 하겠다? 곱셈을 하겠다. 서로 곱하겠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계산한다? 지수끼리 뭐 한다? 더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왜 중요하냐? 이와 같은 지수 법칙 1은요. 밑이 같은 거듭 제곱에서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a의 제곱 곱하기 다른 것은 b의 세제곱이야. 이걸 갖다가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은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이 같은 거듭 제곱의 곱셈에서는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시면 됩니다. 하나 예를 좀만 더 들어드리면 a의 4제곱 곱하기 a의 5제곱 밑이 같은 거듭 제곱에서 곱셈을 했죠. 이거 어떻게 하겠다고요? a의 4 더하기 5 이렇게 하셔서 a의 몇 제곱? 9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좀 더 복잡한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x의 4제곱 곱하기 x의 5제곱 곱하기 x의 제곱입니다. 이거 역시나 일단 첫 번째 뭘 보셔야 되겠습니까? 밑이 같니 안 같니? 밑이 x로 같습니다. 그리고 거듭 제곱의 곱셈으로 이루어졌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수법칙 2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x의 지수끼리만 더하시면 돼요. 이 거듭 제곱이 여러 개 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4 더하기 5 더하기 2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자, 4 더하기 5가 얼마? 9. 9 더하기는 얼마? 11. 그러니까 x의 11제곱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1번 예보다 2번 애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듭 제곱이 2개 있는 것과 이것은 3개 있는 거다. 하지만 하는 방법은 어떻다? 똑같다. 즉 여기 있는 지수 4하고 5하고 2를 모두 다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3번입니다. x 곱하기 y의 제곱 곱하기 x의 세제곱 곱하기 y의 4제곱. 이걸 잘 보시면요. 밑이 x인 거듭 제곱이 2개 있고 밑이 y인 거듭 제곱이 2개 있죠. 이와 같이 밑이 서로 섞여 있을 때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밑이 어떤 것끼리만 같은 것끼리만. 좀 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밑이 같은 즉 x인 것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밑이 y로 같은 거듭 제곱을 나중에 써도 상관이 없죠. 그쵸? 참고로 알아두시면 이와 같이 이 두 개의 식을 이렇게 바꿔 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교환 법칙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쓰고 나면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두 개 이 식을 보시면 밑이 x로 같죠. 선생님 이거 지수가 없네요. 지수가 없는 것은 바로 지수를 얼마로 생각한다? 1로 생각하시면 되죠. 따라서 x의 지수 1과 3을 더하면 얼마? 4.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이 식은 밑이 y로 같습니다. 근데 하나는 지수가 2고 하나는 지수가 4니까 y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2 더하기 4에서 6 하면 되겠죠. 자, 그럼 x의 4제곱 곱하기 y의 6제곱인데 이런 것은 곱셈교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 x의 4제곱 y의 6제곱 이렇게 우리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친구들이 지수법칙 2를 할 때 이렇게 계산하는 친구들이 꽤 많기 때문에 주의사항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세 가지와 같은 경우를 아주 친구들이 많이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는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을 이게 곱셈이다 보니까 지수끼리 어떻게 계산하냐? 곱해버린다고요. 절대로 지수끼리 곱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절대로 곱하시면 안 돼요. 혼납니다. 두 번째, a의 제곱 더하기 a의 세제곱. 자, 우리는 지수법칙 1이 거듭 제곱의 가운데가 뭐가 들어갔었습니까? 곱셈이 들어갔는데 덧셈이 들어갔을 때 역시나 친구들이 지수끼리 더하는 일을 합니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죠. 우리 식의 덧셈에서는 무슨 항을 기억하자? 동류항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개식은 동류항이 아닙니다. 그럼 동류항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동류항이란 문자 부분이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x, 3x 이 두 개는 문자 부분이 x로 같죠? 동류항이에요. 4y제곱, 5y제곱 문자 부분이 y제곱으로 같죠? 동류항입니다. 하지만 a제곱, a의 세제곱은 문자 부분이 다르죠? 동류항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자세한 사항은 우리가 덧셈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주의사항, x의 제곱 곱하기 y의 세제곱. 자, 제가 설명드렸던 거죠. 하나는 밑이 x고요. 하나는 밑이 y인데 똑같이 그냥 거듭 제곱의 곱셈이네. 그럼 지수끼리 더할까? 그래서 지수끼리 더해버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밑이 다른 거듭 제곱의 곱셈에서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 정도 하면 우리 지수법칙 1번이 좀 끝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무엇이다? 반드시 밑이 같은 거듭 제곱의 곱셈에서는 밑이 같은 거듭 제곱의 곱셈에서는 밑은 그대로 쓰고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더한다.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렇다면 오늘 공부할 내용 두 번째 지수법칙 2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수법칙 2는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방금 전과 차이점 분명히 보이시죠? 방금 전에는
거듭제곱의 곱셈이었는데 이것은 거듭제곱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다시 이것을 거듭제곱했죠. 그래서 지수법칙 1은 뭐냐면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야. 지수법칙 1은 뭐예요? 거듭제곱의 곱셈. 2번은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A의 제곱의 세제곱이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자, 일단 생각해보세요. 간단하게 A의 세제곱이 무슨 뜻이에요? A를 3번 곱했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A의 제곱의 세제곱은 무슨 뜻일까요? A의 제곱을 몇 번 곱했다? 3번 곱했다. 즉 A의 제곱 곱하기 A의 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을 간단하게 표현한 게 A의 제곱의 세제곱입니다. 그쵸? 그럼 이걸 계산하시오라고 하면 이거 방금 전에 배웠던 지수법칙 1입니다. 아하, 이것은 미친 그대로 쓰고 지수끼리 더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건데, 잘 보시면 2 더하기 2 더하기 2 얼마예요? 6. 그래서 A의 6제곱 이렇게 바로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지수법칙이니까 여기 주어진 지수 2하고 3, 2 사이의 관계를 갖고 쉽게 설명하고 싶다고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6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 여기 있는 지수 2와 3을 어떻게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곱한 거죠. 곱한 거. 왜?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우리가 구구단 이 원리에 의해서 2를 3번 더한 거니까 2를 3번 곱한다. 이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쵸? 맞습니까? 아하.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에서는 지수끼리 어떻게 해주는구나? 곱셈을 해주는구나. 지수법칙 1과 차이점입니다. 1번에서는 지수끼리 더하고요. 2번에서는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고요? 곱합니다. 언제 곱한다고요? 정리합니다. 정리할게요. 거듭제곱을 다시 한번 거듭제곱할 때는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곱한다. 다시 한번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곱한다. 기억하십시오. 좀 더 복잡한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자, 이겁니다. 이건 잘 보시면 앞에 있는 것은 x의 세제곱의 4제곱,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인데 다시 한번 x의 제곱을 곱하래요. 잘 보시면 여기까지는 지수법칙 2번이죠. 이걸 계산하고 난 다음에 이걸 계산할 때는 다시 지수법칙 1번을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먼저 이것부터 간단히 계산할게요. x의 세제곱의 4제곱,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밑은 그대로 쓰고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곱한다. 자, 그러면 x의 3 곱하기 4제곱은 x의 12제곱 곱하기 x의 제곱이죠. 잘 보십시오. 이걸 계산하고 봤더니 x의 12제곱 곱하기 x의 제곱 다시 한번 지수법칙 1번이죠. 밑이 같은 거듭제곱의 곱셈. 그러면 이걸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밑은 그대로 쓰고 지수끼리 이번에는 더해 주셔야 되겠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곱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x의 몇 제곱이다? 14제곱이다. 이와 같이 우린 지수법칙 2번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마찬가지 많은 친구들이 지수법칙 2번 대단히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기 쉬운 내용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 많이 실수합니다. A의 세제곱의 제곱, 이거 2번 곱한 건데 많은 친구들이 거꾸로 그냥 지수를 더합니다. 뭐랑 헷갈리는 겁니까? 지수법칙 1번과 헷갈리는 거죠.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두 번째, A의 제곱의 세제곱을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다 보니까 이걸 거듭제곱으로 표현해요. 즉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으로 표현한다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A의 8제곱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또 복잡하게 계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지수끼리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곱셈 하셔야 됩니다. 이 3을 갖다가 위에다 이렇게 살짝 얹으시면 서로 전혀 다른 식이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계산해서도 어떻게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한 내용 지수법칙 2 정리해 드리면 지수법칙 2는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어떻게 한다고요? 밑은 그대로 쓰고 지수끼리 곱셈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수법칙 1번과 2번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3번과 4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